멋진 사나이들의 동행 육군의 어머니 2탄 국가의 부름에 응한 당신이 진짜 사나이입니다. 오늘 또다시 시작되는 새로운 날들이 찾아오듯 새로운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데 쌓아가는 결실은 많은 일들로 인해 채워질 수 있고 소중한 인연의 시작은 노력 속에서 관계 형성이 이루어집니다. 가끔씩 주위를 살펴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일들 중에 요즘 화사하게 피어난 봄꽃들이 마음을 행복하게 가득 채워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군을 사랑하는 장병들의 서포터즈 육군의 어머니 오수정의 인생 피부입니다. 따뜻해진 날씨 때문인지 마음까지 한결 따뜻해진 것 같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먼저 사연이 들어가기 전에 지난 3월 30일 날 둘째 아들이 군대 갔습니다. 아마 이 사연이 나갈 때쯤 아들은 훈련을 받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군에서도 장병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큰아들 때처럼 역시나 엄마의 마음은 여전히 심란하고 걱정과 염려와 아들에 대한 이런저런 생각들로 마음이 복잡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대에 씩씩하게 의무를 하기 위해서 힘차게 달려가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심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입대를 앞두고 있는 분들이 많이도 궁금해하는 군 입대 전 준비 과정과 훈련소 입대부터 5주간 훈련소 생활의 모든 것을 훈련병의 사연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제가 훈련병들에게 강연을 하였는데 훈련병 중에서 한 명이 다가와 어머니 강연이 재미도 있었지만 희망을 갖게 되었다면서 전역하면 꼭 연락드리겠다고 명함을 받아간 뒤 인연을 맺은 병사의 이야기입니다. 이 병사는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청소년기를 보내다가 군대라는 낯선 곳에서 꿈을 찾았다는 한 청년과의 멋진 사나이의 동행은 또 이렇게 시작이 되었죠. 훈련병의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맞벌이를 하시고 자식이라고는 저밖에 없는데 제가 너무나 내성적인 성격이라 말도 없고 학업 성적도 좋은 편이 아니라서 저에게 크게 기대하시지 않았습니다. 대학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군에 가기 전까지 알바하면서 용돈을 스스로 해결하라고 하셔서 편의점 알바를 해보았는데 그것도 며칠 다니다 포기하고 집에만 있었습니다. 이런 저의 모습이 못마땅하셨는지 군대에 빨리 가라는 성화에 입영을 연기하지 않고 입대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입영 통지서를 받고 날짜를 기다리는데 훈련소 생활이 너무나 궁금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군 생활의 노하우를 얻기 위해 군대에 다녀온 동네 형에게 밥을 사주면서까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동네 형은 군대 생활의 힘든 얘기와 무용담만 장황하게 늘어놓았고 저는 그게 사실인 양 하나라도 놓칠세라 긴장하며 들었습니다. 당시에는 유튜브에 쌍소리하며 하는 이야기들이 다 사실인 듯 하였습니다. 동네 형도 비슷한 얘기를 제게 들려주었으니 믿을 수밖에. 나중에 군생활을 해보니 동네 형의 군생활 무용담은 대부분이 뻥이란 걸 알았습니다. 네,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요즘 18개월의 군생활이 짧다면 짧아졌지만 또 반대로 긴 시간이기도 하다고 하는데 제대 후 군대 이야기는 세월이 흘러도 수많은 스토리로 재각색이 되어 살아가는 동안 20대 청년기의 가장 기억 속에 역사적인 잊을 수 없는 일이지 않나 싶습니다. 저도 군대 강연을 12년 넘게 하다 보니 사람들을 만나서 군대 얘기를 하면 그 이상 못지않게 군대 얘기에 핏대를 세워서 얘기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저도 이렇게 열심히 군대 얘기를 열정적으로 하는데 정말 그곳에 다녀온 사람들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군대의 아름다운 스토리를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그만큼 많은 추억을 만들어 갖고 오지 않았나 그 생각이 듭니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상황과
안보 현실에서 의무 복무 제도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대를 앞두고 있는 저 같은 사람들이 군 복무의 염증을 느끼는 것은 왜일까? 국가와 국민이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군이 필요한 것도 당연히 압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국방의 의무가 달갑게 느껴지지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의 남아들이 겪어야 할 과정이라지만 우리같이 병사로 입대해야 하는 청년들은 의무 복무에 대한 부담감을 누구도 덜어주진 못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시간이 흘러 어느새 운명의 시간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시각에 맞춰 찾아왔으며 저는 부대 입영소를 지나 낯선 장소에 들어서자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내 마음을 알고 계셨는지 떨고 있는 내 손을 굳게 잡아주셨습니다. 부대에서는 잠깐이겠지만 장병들의 긴장감을 덜어주기 위해 많은 행사를 열어주었습니다. 군 관계자분이 아버지를 부르시며 뭐라고 하시자 갑자기 즉석에서 노래도 부르시고 신이 난 듯 하였습니다. 아들을 군대 보내면서 저렇게 신이 나시다니 아버지가 얄밉기도 하고 배신감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노래가 끝난 후 아버지께서 한 손에 무엇인가를 흔들며 신이 나서 달려오시는데 저는 엉뚱한 짓을 하다가 듣지를 못하였는데 알고 보니 입영 분위기를 즐거운 행사로 만들기 위해 부대에서 준비한 이벤트에 참가하신 것이었습니다. 가족분 중에 선착순으로 노래나 장기자랑에 참가하면 장병에게 훈련 기간 동안 1회에 전화를 할 수 있는 쿠폰을 준다는 것을 아시고 이를 받기 위해서 나가셨던 것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검정색 모자를 쓴 군인들이 우리를 연병장으로 안내하였습니다. 이별의 시간이라고 짐작을 하신 것일까? 대부분의 어머님은 아들을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과 떨어져 연병장에서 입대 장병들이 조교의 통지에 따라 줄을 맞추니 군악대의 음악소리와 함께 지휘관분이 등장하시며 국가의 부름에 응한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지금까지 잘 키워주신 부모님께 대하여 경례라고 하자 우리는 충성이라는 구호와 함께 엉성한 경례를 하였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첫 경례이며 엉성한 경례였지만 왠지 모르게 가슴이 뭉클하였습니다. 저도 이번에 아들이 군대를 갔는데 운동장에서 인사를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에 들어가는 입구 주차장에서 통제를 받고 1, 2초 만에 아들과 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 일찍 아들을 위해서 도시락을 준비했는데 도시락을 함께 먹지도 못하고 그대로 다시 가지고 왔던 기억에 지금까지 마음이 아픕니다. 네. 부모의 마음은 항상 아들의 편에서 아들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마음이 여전히 세월이 흘러도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입영자 행진 시간에 우리는 연병장을 크게 한 바퀴 돌면서 가족들에게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이들 가족분들 중에서 눈물을 흘리거나 입영자 이름을 크게 부르며 우리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그 순간까지도 손을 흔들고 계셨습니다. 큰아들을 군대 보낼 때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보냈기 때문에 저도 이런저런 궁금증들이 너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군대의 훈련소에 정작 도착을 해보니 연병장에서 많은 아들들과 부모들이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식이 다 시작되고 마무리할 때쯤 연병장에서 아들들이 격려를 하는데 그때 실감이 나더군요. 이제 정말 아들과 잠깐 이별을 하는구나 하는 생각에 눈물이 흐르는 것이 살다 보면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눈물이 날 때가 지금 아닌가. 네, 그래서 아들에 대한 엄마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 그 마음 속에 또한 염려와 걱정, 위로 자라기를 바라는, 기도하는 그런 마음, 응원하는 마음. 그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들은 주위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는데 그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을 눈물로 승화를 시키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그렇게 아들들은 충성과 함께 경례를 하고 조교에 따라 이동을 하는데 갑자기 주위에서 통곡 소리가 났습니다. 네, 엄마들의 울음소리였습니다. 참았던 눈물을 저도 눈물을 흘리고 말았는데 누군가에 의해서 눈물이 그냥 저절로 났던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돌아오는 내내 아들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어떻게 왔는지 2시간을 눈이 퉁퉁 붓도록 눈물을 흘리고 왔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조교의 통제를 받아 체육관으로 이동 후 나눠준 교본을 받았으며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과 군대 예절에 대해 간략히 교육을 받고 생활관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간이 신체 검사와 자기 몸에 맞는 각종 의복을 받기 위해 체전을 하였습니다. 생활관에는 각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가물대에 생필품들이 비치되어 있었습니다. 낯선 사람들과 낯선 장소에서 나 혼자만의 공간을 즐겨하던 우리들에게는 한 생활관의 12명이라는 단체 생활은 모두가 어색하였고 벌써부터 가족과 집이 그리워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무런 인사도 없이 서먹한 관계 속에서 어둠이 찾아오고 저녁 식사 시간이 되어 식당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식당 입구에서 손을 씻고 들어갔으며 식판에는 손소독제를 비치하여 위생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식판과 포크와 숟가락이 하나인 것을 잡고 배식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이것을 포카락이라고 하였습니다. 식사의 맛은 첫날이라 그런지 잘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훈련소 식사 내용을 보면 배식병들이 담아주는 반찬은 어린아이 눈물만큼 준다고 하고 밥은 식판 바닥에 보일 정도로 준다고 하고 국은 건더기가 거의 없는 국물만 준다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일반인들이 먹을 수 있는 양을 배식받았습니다. 그리고 음식 맛은 낯선 곳에서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 당연히 며칠 동안 밥맛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아들은 무척 신경이 예민해서 군에 갔을 때 훈련소에서 변비가 심해가지고 너무 고생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냥 시간이 되어 먹으라고 하니 먹는 것 뿐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이곳의 생활에 적응이 되니 입맛이 돌아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시사병이 해준 음식은 일반 식당과 비슷하게 맛있게 조리되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식판을 설거지하면서 남은 세제를 제대로 닦지 않아서 식판에 남은 세제로 인해 음식에서 세제 냄새가 난다고 하였는데 과거에는 있을 수 있었겠구나 라는 생각이 되었지만 지금은 1차 행금 처리 후 자동 세척기로 식판을 자동 세척하고 세균 처리까지 하므로 5주 동안 생활하면서 식사하는 데 있어 문제는 전혀 없었습니다. 저희 아들은 군대에 갔을 때 처음으로 설거지를 했다고 하였는데 남들보다 한참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혼나기도 했다고 들었습니다. 첫날 점호는 생략이 되었고 우리는 매트리스를 깔고 처음 접해보는 모포를 덮고 잠을 청하였습니다. 불을 끄고 어둠과 함께 적막함이 찾아오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생활관 전후 모두가 잠을 설치고 있는 듯 뒤척이는 소리가 가끔씩 들려오더니 어느 순간 울음을 참은 듯한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였으며 저도 뭐가 서러웠는지 모르겠으나 그냥 이유 없이 눈물이 났습니다. 저도 모포를 뒤집어 쓴 채로 참았던 눈물을 흘리며 어느새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6시경 기상 후 친구류를 정리하고 아침 점호는 중대별로 실시하였습니다. 감기 예방을 위해 야외 활동간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며 지급된 마스크를 착용하였습니다. 훈련소 생활은 입영 심사 기간을 빼고 5주 교육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훈련병의 이야기가 많다 보니 1, 2부 나눠서 2탄 1부, 2탄 2부로 나눠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기까지 1부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군을 사랑하는 장병들의 서포터즈 육군의 어머니 오수정의 인생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